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현대 정부가 직면한 중요한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정부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런데 왜 정부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진 것 같을까요? 이 내용은 최신 이카노미스트의 기사를 참고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로와 철도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영국의 국민건강 서비스 NHS는 더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서비스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졌고 한때 자랑거리였던 철도 시스템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의 정부 규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에는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이 3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4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영국의 경우 지난 25년 동안 GDP 대비 정부 지출이 6%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더 극적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10%포인트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느릿느릿한 리바이던이라 불리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다른 정보 기능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1950년대에는 공공 서비스 지출이 GDP의 25%였고 복지 지출은 고작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둘 다 약 15%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다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1970년에는 8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0.5%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4%로 늘었습니다. 이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복지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OECD 국가들에서 전체 복지 지출의 20에서 30%가 상위 20% 소득 계층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 가구가 연간 평균만 6,000달러의 정부 지원을 받고 있죠. 또한 근로연령층에 대한 지원도 급증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복지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금은 어떨까요? 200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감세 정책이 확산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세 개혁의 85%가 세금을 줄이는 방향이었죠. 대표적인 예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정부의 재정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이는 다시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집니다. 과거 정부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와 R&D 투자의 주체였습니다. 1930년대에 골든게이트 브릿지를 단 1년 만에 지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정부 주도로 수백만 채의 공공주택과 수백만 마일의 도로와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어떤가요? OECD 국가들의 정보 R&D 지출 비중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대부분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는 정부가 장기적인 혁신과 발전보다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많은 구조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2010년대 들어 이런 흐름이 거의 멈췄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당들의 공약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언급이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비해 현재 OECD 국가들의 정당 공약에서 성장 관련 내용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정치권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비대화는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공공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의 재조정과 장기적인 공공 서비스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정치적 저항과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동시에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조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재원을 사회 전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단기적 정치적 이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장기적인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느릿느릿한 리바이던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합니다.